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현우입니다. 매일 발생하는 각종 이슈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현우의 어젠더스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화제 속에 첫 방송에 나가고 오늘 두 번째 순서를 보내드리게 됐는데 100초 분량의 리포트에 저희가 다 담지 못한 내용들 기자들과 함께 여러분께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저희가 지난 첫 회 때 아직 좀 어수선한 가운데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주말 8시 뉴스를 김범주 앵커가 진행하고 있는 김민영 앵커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SBS에 들어온 신입 아나운서이자 주말에 8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키는 173이고요. 네. 혈액형은 B형. 혈액형 B형. 이름은 김민영. 네. 그동안 안 나온 것 중에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실 개인정보 같은 거 없습니까? 개인정보요? 네. 전가의 자리예요.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김민영 아나운서가 저희 어젠더스에 합류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기자들이 네. 모여서 지금 리포트에 담지 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김민영 앵커가 특별히 제작진이 부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자분들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자가 아니잖아요. 기자가 아닌 시각에서 어떤 사건들을 봤을 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를 제가 콕 집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또 어찌 주말 이제 8시 뉴스를 준비하면서 좀 궁금했던 점 그리고 왜 네. 기사를 이렇게 좀 어렵게 쓰나 기사 정말 이건 봐도 잘 모르겠다 이런 궁금했던 점 주말에 적어놨다가 어젠더스 할 때 앞으로 적어놔요? 미리. 이름 좀 적어놓고 해서 지금 답답했던 점은 시청자 눈높이에서 앞으로 김민영 앵커가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공개된 어젠더스 1편 보셨어요? 네, 살짝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너무 음기가 너무 가득했어요. 음기요? 네. 남자 셋이 했는데 너무 우울했어. 우울했다고요? 네. 뭔가 너무 다들 뭔가 너무 심오해요. 유튜브 저희가 첫 방송에 나가고요. 많은 좀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 김민영 앵커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방송에서 김현우 앵커님이 목감기 걸리신 것 같다고 꿀물 저요? 마시면서 시작하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원래 이제 8시 뉴스를 매일 저녁 하니까 그 8시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생체 리듬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사실 제가 원래 자고 있거나 잘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라서 약간 좀 아직 막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목소리 감기 걸린 건 아니고요. 근데 감기 걸리시지 않으셨어요? 그거 이제 한 2달 전에 두 달 전이요?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꿀물도 이렇게 주셨네요, 제작진분들이. 근데 저 이 댓글 읽어도 되나요? 뭔데요? 어떤 분이 사복, 수트 말고 사복 입으셨으면 좋겠다고. 이 사복입니다, 제 옷이에요. 그래요? 네. 문신 아니에요, 문신. 네.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시고. 오늘 빨리 들어오지 마시고. 또 뭐 있었나요? 또요? 댓글이 그게 단가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냉철한 모니터와 과감한 지적사항 있으시면 계속 아이디어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뉴스를 지키는 어젠더스 오늘 함께할 기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저희 끝까지 판다 팀의 김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또 박수 좀 치면 안 돼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판다 팀 SBS 탐사보도 TV입니다. 끝까지 판다 팀에서 판다를 맡고 있는 김종원 기자라고 합니다. 여기 뒤에 지금 판다 인형이 있는데 이게 뭐 어디서 제작한 건가요? 저희 그 끝까지 판다 팀 팬분이 직접 제작을 하셔서 제작을 하셔서 우편으로 배송을 해주셨어요. 팬이 있습니다. 팬이 있습니다. 저도 없는 팬이 있으시네요. 선배님 팬 많잖아요. 많던데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죠. 저희 엄마도 좋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SBS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취재 기가 있는데 태풍 속보 때 아마 김종원 기자가 좀 뭐 한 게 있었죠. 이게 지금 저 몰라요. 여기 써 있었는데 이게 전설이었나요? 2012년 제가 아마 이때 또 특보를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볼라벤이 왔었죠. 근데 이게 이제 뱃살 사건이라고 여기 이 대본에 돼 있는데
참고로 제 뱃살이 아닙니다. 제가 후배를 착취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 서해대교에서 차가 넘어갔어요. 태풍이 너무 세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생중계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당시 이제 수습 기자가 갓 끝났던 막내 기자를 현장에 보냈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열심히 취재를 하다가 바람이 얼마나 세는지 50 훌러덩.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에 기자도 사고 피해자도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 밀려나갑니다. 여기 머리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랬죠. 아, 근데 이 친구가 저도 몰랐는데 뱃살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방송에 써버렸습니다. 바람의 강도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다. 라고 김종원 기자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포트에 네. 그 친구의 화면이 나갔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본인이구나, 그러니까 기자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니죠. 그게 이제 한모 기자였는데 그 친구의 그림을 제가 해서 그날 8시 뉴스를 했어요. 리포트를 했는데. 그리고 그 뉴스가 너무 좋았다고 또 판단을 해주셔서 네. 다음날 아침 뉴스를 똑같은 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또 바빠가지고 그 뉴스의 그림을 활용해서 권지윤 기자라는 기자가 아침 뉴스를 했는데 이름이 딱 들어도 여자 기자 아닙니까? 근데 남자 기자였어요. 근데 이거를 또 귀신같이 인터넷 매체에서 야 이름만 들으면 여자잖아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 기자의 속살이 노출됐다라는 뉘앙스를 팍팍 풍기면서 권지윤 기자 속살 노출이라고 제목을 달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때. 그 기사가 굉장히 많이 여기서 퍼와가지고 SBS가 정식으로 항의를 해서 기사를 내리기도 했는데 이름은 권지윤 기자가 팔리고 뱃살은 한모 기자가 팔리고 근데 그걸 찍은 건 저고 뭐 이런 식의 좀 복잡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김종원 기자가 기억이 남는 게 1월 1일 그 신년 새해 네. 75년이었나요? 제가 그때 모닝와이드 할 때인데 그때 이제 독도가 있었잖아요. 광복 70주년. 그렇죠. 네. 그때 정말 혹시 뜻깊은. 김종원 봤어요 뉴스? 죄송해요,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저는 박대기 기자 거 봤어요. 죄송해요. 여기까지. 앞에 기사를 보시는 걸로 네. 그러면은. 네. 그때 독도에 가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 1월 1일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동해안에 그쵸. 독도를 연결하자라고 딱 화면을 받았는데 눈이 계속 쌓이기 시작했잖아요. 아,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가지고 근데 뭐 박대기 기자 얘기했는데 얘기가 약간 부끄럽긴 한데 네. 눈도 눈이었지만 이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입으로 막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5분 뒤에는 육지에서 첫 해돋이가 시작이 되겠고 서울은 이보다 20분쯤 늦은 7시 46분에 그래서 말을 잘 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때 제가 중계를 한 게 아침 뉴스 한 번, 저녁 뉴스 한 번, 2번 중계하고 독도에 일주일 좀 넘게 있었습니다. 못 나왔군요. 못 나와가지고 그 한 번의 방송을 위해 일주일을 독도 창고에서 진정한 그랬습니다. 기자 봤어요. 그때부터 이제 김종원 기자 이제 워낙 현장 기자로 또 이제 워낙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탐사 보도 또 본인만의 어떤 김종원 기자가 리포트 보신 분은 알겠지만 김종원 기자만의 이런 저희가 얘기한 오디오를 읽는 톤이 있어요. 또 이렇게 기사도 그에 맞춰서 네. 워낙 사람들께 잘 들리게. 이게 약간 TMI 아닌가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네, 분이 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재밌어. 네. 그 질문할 거 없어요? 처음 봤어요. 김종원 기자. 그래서 김정은 기자를 제가 오기 전에 쳐봤는데 이제 기자들이 본인의 그 기사를 모아둔 다른 사이트가 또 있더라고요. 아, 네이버에 정리가 돼 있죠. 네, 근데 거기에 본인 소개를 좀 재밌게 제작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 제가 쓴 게 아닌데 아 그러세요? 이 기자의 덕목으로 유머 감각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쓴 게 아닌데. 예, 여기 몇 년에 입사했는지 떡하니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써놔가지고 뭐 그러네요. 재밌게 제작하는 능력이 있다. 어린 놈이 뭐 이런 메일도 많이 받고 어렵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지금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종원 기자 그리고 김민영 앵커 이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즐거워졌습니까? 저만 즐거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외로워. 오늘 김종원 기자를 모신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른바 정준영 씨 카톡방 한번 김종원 기자가 이제 보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뉴스를 좀 기다렸던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오래 이걸 취재를 한 건가요? 그 제가 저희 끝까지 판다 팀에서 이 취재에 착수를 했던 건 10월 중순이었어요. 작년 10월 중순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뉴스를 이제 8시 뉴스에 하기 전에 먼저 SBS 펀2에서 이제 강경윤 기자가 먼저 썼는데 연예 담당 기자요? 그렇죠. 네. 강경윤 기자는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취재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게 서로의 능력이 또 이제 추정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일종의 콜라보 취재를 통해서 근데 어쨌든 10월 중순 작년 10월 중순부터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보도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컸는데 정말 폭발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던 연예인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연예인들의 정말 민낯이 담긴 어떤 뭐 그런 내용을 폭로하는 거는 언론으로서 뭐 적절한 일인데 문제는 그 남긴 카톡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이제 개인정보적인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해결되지 않는 뉴스 어떻게 보면 좀 외적인 부분 그 취재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보도를 미루고 뭐 좀 더 정교한 방법 좀 더 제보자를 더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찾다가 버닝썬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김상교 씨의 폭행으로 인해서. 근데 그 버닝썬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 굉장히 겹치더라고요. 승리 뭐 최종훈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물살을 타서 오게 된 거죠. 저는 사실 이 카톡 보도가 등장한 이후에 경찰의 수사 방향도 좀 바뀌었다고 봐요. 그 전에 버닝썬 사건만 있었을 때는 사실 이제 유착을 한 경찰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 계급에서 그리 높지 않은 그렇죠. 심지어 전직이었던 이제 그런 형사들 출신 폭행 사건 이런 거에 좀 그쵸. 있었죠. 근데 이제 단톡방 안에 정말 그야말로 의혹으로만 그래서 승리 씨는 심지어 뭐 콘서트도 강행을 했었잖아요. 뭐 결백하다 하면서 근데 이제 경찰총장이라는 이제 경찰 최고 나왔죠. 그러면. 네, 수장을 언급하는 듯한 뭐 심지어 그것도 틀려요. 청장인데 네. 총장이라고 쓰면서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드러나고 하면서 뭐 긴급 수사팀 126명 꾸려지고 뭐 이랬었죠.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저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도가 나가고 저희가 이제 이 단톡방 파문을 이어가기 시작하자 일부에서는 저걸 덮으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음모론도 좀 있었어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걸 보도를 해서 말고 당시 처음에는 저쪽 이야기가 들어가고 단톡방에서 무슨 이야기만 들어오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취재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댓글을 저도 봤는데 네. 저희가 단톡방이 정준영 씨 거였기 때문에 정준영 씨를 더 확실하게 보도를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걸 단순히 보도를 한 게 정준영 씨의 단톡방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입수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단톡방이 언제까지였냐면 2016년도까지 남긴 대화가 있는 거였는데 이걸 정준영 씨가 2016년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본인이 사귀던 여자친구로부터 이제 불법 촬영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담당했던 형사가 이 핸드폰을 파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밝혀내야 될 형사가 핸드폰을 당연히 걷어서 압수를 해서 국과수에 맡겨서 진짜 몰카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밝히는 게 임무인데 그걸 사설업체에 가서 맡기도록 봐주고 그 사설업체에 맡긴 핸드폰을 자기가 직접 전화해서 없애달라고 하는 녹취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것만큼 경찰과 연예인의 유착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더 보도를 해야지만 한다고 저희가 판단한 이유이기도 했거든요. 네. 단톡방 내용 플러스 경찰과 유착, 녹취 이 부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는 승리까지 쭉 이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뉴스라는 게 하루에 다 하지 못하고 며칠을 나눠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승리가 궁금했던 어떻게 보면 승리가 좀 더 대형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이었을까 하다 보니 왜 승리를 덮으려 하느냐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뭐 사실 승리까지 끝까지 가는 게 목표였고 그리고 사실 강기영 기자가 처음 보도한 건 승리 관련해서 보도를 했던 네. 거거든요. 성매매 혐의로.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단톡방 이야기라고 단톡방 안에서 그들이 오간 대화 내용을 좀 보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왜 그런 연예인들의 그런 추악한 대화 내용만을 공개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희가 본 거는 그들이 연예인들이 어떻게 보면 팬들의 인기와 사랑으로 거기까지 자리에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이제 권력화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공권력, 경찰과 또 그 위에 사람들과 좀 결탁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려간 하나의 권력화돼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들이 이제 정말 우리가 예전에 뭐 정치인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만 이런 줄 알았더니 연예인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우리 사회 권력이 탄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을 밝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저희는 이제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거 이제 최초로 권익위에 신고했던 방정현 그렇죠. 변호사 있죠. 방정현 저희- 변호사가 저 인터뷰에서도 되게 적확한 표현으로 이제 얘기 좀 해준 게 있는데 연예인의 인기가 돈이 되고 돈이 그러니까요. 권력이 되고 권력이 권력이 공권력과 유착을 하고 악순환이 계속된다. 근데 정말 딱 그 말이 맞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단톡방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제보자에 대해서도 되게 말이 많은 것 그렇죠. 같은데 사람들이 수사에 뭔가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제보자가 누군지에 더 경찰도 그랬죠. 네 그쪽으로 경찰이 가는 것 그랬었죠.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이 처음 이제 취재를 할 수 있게 된 건데 네. 그런 공익 제보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경찰은 사실 그 내용을 토대로 정말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이 제보했냐 이런 그쵸. 점도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제보자를 사실상 경찰이 밝혔어요, 기자들한테. 찾았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면서 어. 그 포렌식 업체를 가서 막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준영 씨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스마트폰 그쵸, 했던 2016년도 사건 당시에 이제 그것도 경찰이 맡기게끔 해줬기 때문에 정준영이 맡긴 건데 그랬죠. 예, 원래는 국과수로 가져갔어야 되는 거를 사설업체에 맡기게끔 하고 그 사설업체에 전화를 해서 증거를 인멸해달라는 굉장히 부당한 사설업체 입장에서 위협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부탁을 하고 막 이런 행동을 했었던 데를 또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주소를 뿌려버렸어요. 여기 압수수색한다고. 그래서 기자들이 그 앞에 가서 진을 치고 막 있으니까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되게 보통 저희가 보면 아침에 압수수색 들어가면 저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3일 동안 압수수색을 했어요. 탈 털었네요. 진짜 탈탈 털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그 노력을 벌이고 있을 때 정준영, 승리, 뭐 최종훈 그 누구의 핸드폰도 압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사실상 시간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보도가 나가고 나서 조금 지난 시점인데 이 보도가 나가고 한참 후에서야 이제 핸드폰을 이미 제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최근까지의 정보는 그들이 현재 쓰고 있는 핸드폰에 들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정준영 씨 같은 경우 한 대는 완전 공장 초기화시키고 뭐 한 대 미국에서 버리고 오고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못 찾은 거예요, 증거를. 그쪽은 정작 중요한 건 늑장 대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공익 제보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업체만 가가지고서는 그냥 막 며칠 몇 날을 압수수색을 한 거죠. 뭐 도대체 뭘 찾으려고 한 건지 전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 수사하지 않고 제보자처럼 수사만 했다. 근데 그 제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내용의 중대성과 여러 가지를 해서 실제로 이제 국민권익위로부터 그 공익 제보자로 정식 인정을 받은 인정받았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경찰 입장에서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내일 아마 15일 날 이 방송이 나갈 텐데 오늘 지금 영장 실질 심사 승리와 이제 윤석 씨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모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사가 지금 그럼 잘 된 건가요? 저는 정말 잘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공권력과 유착 아니냐.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힘을 줘서 가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른바 윤총경. 그 이들이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렀었던.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실제 경찰청장은 아니었고 윤총경이라고. 네. 총경이면 이제 서장급 아닙니까? 경찰서장들이죠. 근데 이분은 같은 서장과 같은 총경 계급이긴 하지만 사실은 훨씬 힘이 있는 경찰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청와대에 근무했던 전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도대체가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윤총경만 쏙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윤총경이 이들에게 해준 일로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음주운전 사고를 무마를 해줬다. 최종훈 씨의. 그다음에 승리가 하는 그 주점 같은 곳에 단속을 피하게 해줬다. 이런 유착 의혹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윤총경만 쏙 빠지고 연예인들만 지금 구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윤총경 부인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의 경찰 영사관으로 나가 있는데 경찰이죠. 그렇죠. 본인이 최종훈 씨한테 그 K-팝 티켓을 받았다고 시인까지 했어요. 근데 K-팝 티켓이 가격으로만 봐도 한 장에 20만 원인데 이제 가족들이 같이 갔었기 때문에 여러 장을 해줬다라고 최종훈 씨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도 와서 이제 조사를 받았잖아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한국에 아. 부르겠다라고만 그러니까. 해놓고 은근슬쩍 혐의 없음 처리를 해서 아. 복직을 시켰어요. 그 본인이 원래 하던 외국에 업무로. 있어요, 지금? 한국에 한 번도 들어온 적도 없고 육성으로 조사를 받은 적도 한 번도 없고 서면으로만 나 티켓 받은 거 맞다. 뭐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내용을 보냈는데 그 윤총경의 부인도 뭐 무혐의로 끝났고 윤총경은 아직 무혐의가 나진 않았지만 지금 뭐 용두사미로 수사가 끝날 것 같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 경찰에서도 윤총경 관련된 수사 속보는 전혀 들리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연예인들이 물론 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윤총경의 어떤 경찰 고위층의 유착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는 한 이번 수사는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톡방 안에서 물론 연예인들이 한 범죄, 그러니까 성범죄는 그쵸. 물론 이제 처벌을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저희가 계속 취재를 했고 보도를 했던 그쵸. 그 경찰과의 유착 의혹.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굉장히 유착 의혹을 국민들이 아직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점 무겁게 인식한다. 그래서 자기들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밝혀진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들의 단톡방을 보면 저희가 보도에 수위가 있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진짜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신다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뭐 법도 없고 뭐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나. 근데 그게 그들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뉴스에 못했지만 뭐 조금이라도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그러니까 경찰과 안에서 대화한 것 중에 경찰하고 직접 대한 건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를 하다가 붙잡혀서 추정훈 씨. 그쵸, 지구대에 끌려갔는데 은팔찌 찬 거를 경험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이건 보도가 이미 되긴 됐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다 최종원 씨도 그러고 정준영 씨도 그러고 승리도 오늘 성매매 뭐 이런 혐의로 가고 있는데, 성매매를 한 정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거는 그 K-팝 스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촬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해외 촬영을 나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출장을 가서 그 자리에서 성매매를 하고, 그 저희가 방송에 내보내지 못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정준영 씨가 2016년도에 그 독일에서 촬영을 한 예능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독일 다른 연예인들과 함께, 남자 연예인들과 함께 독일을 배낭여행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인데, 그 현장에 나가서 성매매를 한 정황이 카톡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경찰조에서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냐면 촬영을 하면서 만난 외국인 노인들한테 막 욕을 해요. 정준영 씨가? 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을 막 해요. 근데 외국인한테? 그분들은 한국말이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킥킥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게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사서 계산을 하면서 매대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막 욕을 해요. 막 쌍시옷 들어가고 막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욕도 하고, 그걸 동영상으로 킥킥대면서 찍어요. 그걸 단톡방에 공유를 해서 봐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약간 분위기를 채는 것 같아. 나중에는 욕을 계속 하니까 억양이 좀 세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예를 들면 또 길거리에서 화단에 꽃에 물을 주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또 막 욕을 해요. 그 앞에 서서 카메라로 찍으면서. 그 할아버지 인사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럼 본인도 인사를 하면서 욕을 해요, 계속. 그러고 나서 그걸 또 공유를 해요. 그걸 단톡방에 올렸다는 네, 그리고 그 일행들하고 막 낄낄대고 깔깔대고 웃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해. 눈치 챈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 눈치를 챘다면 한류의 이미지가 뭐가 됩니까, 그게 나가서. 근데 그런 짓을 할 정도의 어떤 자신감을 심어준 건 사실은 유착을 한 경찰들이거든요. 뭘 해도 안 걸린다. 그 승리가 말했던 대한민국 법 지읒 같다 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실제 봐줬기 때문에 나온 말이거든요. 점점 자신감이 생겼겠죠. 김민영 앵커가 네. 주말 앵커 한 뒤에 이 소식이 나왔었나요? 그랬죠. 어, 올 초부터였나? 할 때 제가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 하면서 좀 궁금했거나 이건 좀 더 네. 왜 나 뉴스를 전하면서도 이 소식은 네. 좀 궁금했다. 아니면 좀 시청자 입장에서 이건 좀 의문스러울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없었어요?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기자님도 수사가 마무리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수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는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요즘. 그 VIP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승리 씨가 받고 있는 큰 혐의가 이제 성매매 혐의인데, 성접대를 이제 한 정황이 네. 단톡방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 성접대를 한 게 그 일본의 그 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 회장이라는 그렇죠. 사람인데, 5년도에 그쵸. 성접대를 했다. 승리 씨가 사업을 시작한 게 2016년부터예요. 그 지금 아오리 라멘 네. 그것도 그렇고, 그 당시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에 같이 했었던 게 그 강남 쪽에 술집 하나 있었거든요. 몽키 네. 뮤지엄이라고. 뮤지엄. 그게 이제 버닝썬의 전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몽키 뮤지엄, 그 다음에 밀당 포차, 요렇게 세 가지 사업을 2016년에 본격적으로 유인석 씨가 시작을 하는데, 그 자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 크리스마스를 맞이를 해서 일본의 A 회장을 극진하게 접대를 하는 내용이 단톡방에 나와요. 승리랑 그 일본인 회장은 원래 알던 사이인가요? 원래 알던 사이. 그 일본인 회장이 약간 연예인들이 좋아한대요. 아. 그래서 실제로 본인의 그 부인도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배우더라고. 근데 실제 그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를 대접을 해드리자라는 계획을 무려 한 달 전인 11월 25일부터 세워요. 한 달 후 크리스마스에 A 회장님이 한국에 오시니 우리가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한 크리스마스가 아닌 남을 즐겁게 해드리는 크리스마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유인석 씨는 일본 분들이 왔다가 돌아간 후에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오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접을 해드리자.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한참 사업을 준비하던 때거든요. 승리와 유인석이. 그래서 이날 강남에 굉장히 고급 비싼 갈비집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갈비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날 밤에 클럽을 갔다가 성매매 여성들이 이제 방문을 하는 그런 코스를 짰어요. 그런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런 단톡방 안에서 우리가 그쵸. 지금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하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줄 수 그쵸. 있고 자신도 모르는 피해자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회에 그런 이제 범죄를 좀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 카톡방 안에 있던 피해자 분들도 본인이 피해자인 걸 모르는 분도 당연히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피해자 중에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알더라도 그러니까 이들이 워낙에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이고 그다음에 뭐 대충은 눈치들을 채지 않았으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다라는 정도는 대충 눈치들은 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사 본인의 몰래카메라를 찍은 걸 알았다 해도 제대로 겁이 나서 대처를 못한 여성분도 극히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고 있었고 실제로 저희 보도가 나간 후에 이제 보도에서 몇몇 굉장히 심한 심지어는 그 불법 촬영이 성폭행을 하면서 벌어진 불법 촬영으로 그 보여지는 사례도 상당수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그걸 보고 연락이 온 분도 있었어요. 나은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때 그 상황이 내가 당했던 상황과 너무 똑같고 그 당시에 자기도 본인이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신을 잃은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불법 촬영을 한 건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본인이 성폭행 당한 걸 눈치챘지만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와 같이 이들을 대항해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네. 못하고 있었는데 촬영까지 된 줄은 몰랐다. 그걸 돌려봤다는 사실에 자기가 너무 겁이 나고 일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힘겹게 저희한테 연락을 해온 피해자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도 받고 했는데 이런 거는 정말 그 법의 처벌을 지금 뭐 구속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오늘 실질심사 승리 같은 경우 봤지만 엄격하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의 정말 굉장히 심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어떻게 보면 심어줄 수 있었던 요소였던 그 경찰과 유착 관계도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힘줘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또 이제 버닝썬 취재하고 또 이번 얘기를 나오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그들 이제 단톡방 사이에서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렸던 그렇죠. 유인석 대표죠. 유인석 대표죠. 대표죠. 직접 만났었잖아요. 좀 요즘 본인이 굳이 우리 회사를 찾아왔어요. 취재를 할 때. 네, 근데 강경현 기자가 연락을 해서 접촉을 했는데 보통 저희들이 만나는 많은 취재원은 기자가 뭔가 자기에 대해 안 좋은 기사를 준비한다고 하면 피하잖아요. 전화 안 받고. 네, 아예 접촉을 그렇죠. 거부를 하잖아요. 근데 유인석 씨는 뭐 찾아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회사로 왔었나요? 우리 회사 왔어요. 왜요? 해명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우리 기사 나가기 전이에요. 훨씬 전에. 그러니까 우리 기사가 아직 시작되기 전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무슨 준비를 하는지는 대충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는 기사가 나가기 전에 해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굳이 회사로 왔는데, 그때 이제 전화를 해서 차 번호 알려주시면 회사 주차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저 대중교통 타고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알기로 되게 부자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그러시라고. 그래서 와서 로비를 이제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네. 그래서 내려갔는데 강기영 기자랑 저랑 둘이 내려갔거든요. 아무 차도 없어요. 이 회장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근데 저쪽에 봤더니 저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옷을 수수하게. 그 U 브랜드로 보이는 그 저가형으로 유. 유명한 네. U 브랜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빼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이미지랑 첫인상부터 되게 달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 대표고 굉장히 돈 많은 사업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쵸, 왜냐면 그동안 뭐 팔라한 선 빌려서 놀러 가는 게 이게 그렇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회장님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승리랑 둘이 공동 대표인데 그럼 적어도 비슷한 그 부의 수준을 갖고 있고 또 본인도 또 그 배우자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상상을 하는 그게 있는데 완전히 이제 굉장히 수수한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전 처음에. 근데 뭐 겉모습이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를 그렇죠. 해보면 근데 이제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겉모습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모습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을 마시는데 물을 저희랑 대화를 1시간 반, 2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 동안 이런 페트병으로 2통을 마셨어요. 막 말이 잘 안 나온다고. 긴장한 듯이. 그러면서 막 물을 마실 때 진짜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저는 진짜 제가 취재를 10년 넘게 이런 취재만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강경현 기자한테 했어요. 착한 사람 같은데요. 속아 넘어가신 거예요? 우리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정말 모든 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일본의 A 회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뒷조사를 해서 회사의 회장이라는 사실 다 알고 있었음에도 A 회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라면 레시피를 전수해준 사람이라서 셰프인가? 약간 착각을 했다니까요. 그런 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은 라면 레시피를 전수해주신 분이고 그 레시피가 너무 좋아서 그냥 대접을 해드렸을 뿐이다. 그리고 성매매 의혹이라든가 어떤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정말 너무 억울해하면서 부인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윤총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미리 사진을 입수해서 이미 사진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정확한 취재가 안 돼서 확인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 사진을 보여줬을 때 핸드폰을 잠깐 줘보시겠어요? 이러고 한참을 저러다 모르겠다고. 모르겠다고. 근데 본인이 윤 총장을 부른 거예요. 경찰에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저는 상당한 고수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한 고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유인석 대표는 저희가 지금 뉴스에서 얼굴은 공개를 안 했죠. 왜냐면 일반인이기 때문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도 유인석 대표 얼굴은 공개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까지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이제 그동안 이제 정준영 씨와 이제 최정훈 씨 일반 사람들 알 수 있는 연예인들이 이제 구속이 됐고, 네. 그다음에 경찰관들도 이제 일부 지금 기소된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렇고 이제 오늘 저희가 좀 녹화하는 기준으로 화요일 날 정준영 씨 아니죠 승리와 유인석 씨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있고, 그럼 앞으로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좀 더 수사가 진행이? 그러니까 일단 연루돼 있는 연예인들은 이제 많이 뭐 구속도 됐고, 그다음에 불구속된 사람보다 구속된 사람이 지금 더 많거든요. 그 단톡방 이제 보통 저희가 8인이라고 불렀었는데 8명이 핵심 멤버인데, 그리고 정준영 씨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 그냥 되게 수사에 협조적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단톡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피의자로 불려와서 부인을 해도 정준영 씨한테 그러면 맞아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체념을 한 건가요?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어쨌든 본인 핸드폰이기 때문에 본인의 죄는 피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안 하면 결국 다 자기가 한 게 되니까 다른 사람도 한 거를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는, 약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입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실제로 좀 참여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제가 잘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또 그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자기의 어떤 휴대전화가 걸린 게 아니고 정준영 씨가 그렇죠. 핸드폰에 이제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사실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커다란. 그쵸. 좀 억울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걱정했던 건, 그러니까 10월 중순에 이걸 바로 보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가 이 휴대전화를 어쨌든 뭐 그 국가수처럼 분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몰래 카메라는 보통 자기 얼굴이 안 나오게 찍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나 이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영상이에요, 내가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린 건 맞는데 내가 찍은 건 아니라고 할 경우 법정에서 이게 사실 인정이 안 될 수 있다는 당시의 법적 조언을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사건이 이 물타기가 되면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여기에 나왔었고 했는데, 정말 그때 예상하지 못하게도 정준영 씨가 모든 걸 그냥 처음 날부터 다 인정을 해가지고 수사가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준 건 맞죠, 정준영 씨가. 그 진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연예인들의 혐의 중에서 경찰과 유착 혐의는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성매매, 성매수, 성접대, 뭐 이제 이런 성폭행, 뭐 불법 촬영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간 거지. 실제로 이 경찰과 유착은 다 빠졌거든요. 뇌물이라거나 이런 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경찰 그 경찰 총장이라고 불렸던 윤총경도 별다른 제재 없이 이제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뭐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을. 그렇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이 공권력과 어떻게 유착이 돼 있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 연예인들, 그러니까 공권력과 유착돼서 어떤 특권을 받았던 연예인이 그들만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범법을 행위를 하고 법을 뛰어넘고 이런 연예계에 또 다른 인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까지 좀 확인을 해서 이 기회에 또 다른 권력이 자라나는 걸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버닝썬 말고 얘기해 주실 특종 같은 거 없어요? 그동안 이제 취재를 했는데 재밌는 거. 뉴스에서 차마 이야기를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이번 계속 단톡방과 또 버닝썬 클럽 뒷이야기 중에 혹시 여기서 하나, 민경호 기자도 지난주에 정말 큰 특종을 하나 얘기한 것 같습니다. 뭐였죠? 제가 그 방송 못 봐가지고. 나중에 확인하시면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새로운 또 경찰 수사법가 나오면 또 김종현 네. 기자가 끝까지 판다 팀을 통해서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심사가 되고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또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하는 게 또 이어질 수 있고 네. 새로운 내용 확인될 테니까 저희 또 앞으로 계속 SBS 뉴스에서 연예 권력의 그런 추악한 뒷모습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민영 앵커 처음 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나요? 뒷얘기 들어서 일단 재밌었고. 어떤 부분이 가장 재밌었어요? 어젠데스 오늘 두 번째 순서 끝까지 판단팀 김종훈 기자와 함께 했고요. 첫 방송보다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좀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혹시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이 부분만은 좀
더 알고 싶다, 또 아니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남기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의자 왜 이렇게 뜨겁고 거야? 내가 상했었나? 햇볕마저 들지 않으니 진드기가 살기엔 그야말로 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자 상자가 둥둥 떠서 이렇게 배가 됐습니다. 바람이 엄청 거셉니다. 이 지금 현장에는 굉음에 가까운 바람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도 이 왕복 70주년 굉장히 뿌듯합니다.